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안녕하세요. 소망파워 라디오입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안정적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알차고 안정적이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프닝 곡 김동률의 출발 듣고 시작할게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파워 라디오입니다. 복야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복야입니다. 아기새님 인사 부탁드려요. 따뜻하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길 꿈꾸는 아기새입니다. 흥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흥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샛별님과 햄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햄찌님, 자기소개와 닉네임의 뜻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실습 나온 간호학생 햄찌라고 하고요. 햄찌라는 별명은 배찌님이 지어주셨는데 제 생김새가 좀 햄스터를 닮았다고 해서 햄찌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샛별님, 자기소개와 닉네임의 뜻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중앙대학교에서 실습 나온 간호학생 샛별입니다. 샛별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기새님이 반짝반짝 빛나라는 의미로 지어지셨습니다. 와, 정말 예쁜 뜻 귀여운 이름이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인생 그래프인데요. 행복했던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삶의 굴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기새님의 어린 시절, 현재, 미래 그래프를 들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즐거웠던 어린 시절 8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쭉 가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좀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발병했고요. 20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회복하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질문하실 것 없으신가요? 지금은 회복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예, 지금은 20세 이후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재활하고 그러면 회복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어릴 때 왜 좋았나요? 어릴 때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시절은 진짜 부담이 없고 많이 놀 수 있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발병 시기 때는 왜 힘들었나요? 그때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제가 우울하고 막 그래가지고 외모 컴플렉스도 있었거든요. 외모에는 그렇게 크게 뭐 콤플렉스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꽃미남이라고도 사람들이 그대로 믿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여운 아기새님께서 웬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지금은 이제 치아 교정을 했는데 그 예전에는 좀 덧니가 심하게 있어가지고 그게 외모 컴플렉스였어요. 아기새님 지금 봤을 때는 예전에 그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가 생각나는데요. 오, 맞아요. 우리 예. 여기 이쯤에서 수망파워의 F4를 정해보죠. 제 생각에는 배찌님은 구혜선이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맞겠습니다. 이거 사기 방송 아닌가요? 제가 봐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했네요. 아기새님은 F4의 꽃미남 김현중, 그리고 보견님께서는 꽃미남 김범, 흥열님께서는 표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사기 방송이에요. 듣지 마세요. 참고로 방송을 제작하시는 작가분 중 한 분이 살찐 김태위라는 별명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학업이 어려워지셨나요?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조금씩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어려우셨을 때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셨나요? 그냥 저는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시험 기간 때만 좀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힘들죠. 네. 공부는 상위권이었습니까? 한 고등학교 전까지는 중상위권이었어요. 왜 갑자기 성적이 내려갔나요? 제가 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증상이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성적이요. 어떤 과목이 최고로 어려웠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었고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영어가 없었습니까? 예, 저 때는 영어가 없었어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이 어려웠나요? 수학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수학은 좀 머리를 써야 돼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와 공통점이네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학이 어려워졌어요. 아기새님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향후 어떻게 사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신학대학교 원서를 써서 이제 좀 신학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신학대학교에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Y대학교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대학교에서는 인재를 놓쳤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홀가분하고 좋아요. 그러면 신학대를 안 가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아기새님은? 소망나무에서 녹즙 짜면서 살려고요. 어려우셨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시거나 그랬나요? 예,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도움을 외면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전체 다 어려웠습니까? 그냥 가족분들은 다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저만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질문 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복야님의 어린 시절, 현재, 미래 그래프를 들어보겠습니다. 12살 때 삼촌 돌아가심으로 제일 슬펐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2002년 월드컵 때가 제일 기뻤고 고등학교 시절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와 비슷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때 놀았던 게 제일 기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슬펐던 게 병이 발병됐을 때가 제일 슬펐고요. 그때 입원도 했었고 그래서 슬펐고요. 25살 때 제가 역사책을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일본 전국시대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가 그래도 조금 올라갔고요. 지금 시점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상당히 염도쟁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염도쟁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당에서 고인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염도해준 사람을 염도쟁이라고 합니다. 월드컵 때 재밌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재밌으셨나요? 그때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복야님이 성당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박지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성당에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성당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당에서 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 원래는 성당에 갔는데 미사를 드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성당에서 영전체를 모시려고 연락처를 주기로 했어요. 거기 사무실에서. 근데 연락처를 달라는 거예요. 그 연락처 줬죠. 근데 연락이 안 와요. 2주 3주 됐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옵니까?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안 다니고 있는데 한번 다음 주에 가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날 가봐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억할까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두려운 거는 저를 까먹을까봐 겁납니다. 복야님은 삼촌이 돌아갔을 적에 심정이 어땠나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나이가 37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복야님에게 삼촌이 되게 큰 존재셨어요? 큰 존재라기보다는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12살이고 어린 마음이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흥열님의 그래프를 듣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간혹가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17살까지는 순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잘 걷다가 이제 가정이 좀 너무 어려워서 아이템프 인력 공부 시험지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았고, 그리고 21살 때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고 마음에 짐도 있었고 어깨에 무겁고, 그리고 25살 때는 한의원에 취직을 해서 그때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만두고 장사하는 개념으로 내려왔는데, 서울에 왔는데 그때부터 정신분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가졌고요.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70살 될 때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고 싶어요. 흥열님의 어머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흥열님 한의원에 취직하셨다고 했는데 예.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머님이 42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가장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그땐 철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이 돌아감으로써 집안이 좀 기울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태신앙인가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흥렬님은 신앙심이 깊으신 것 같은데 예. 자신의 좀 신앙관을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요. 평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병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신분열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흥열님 처음 발병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두려웠고요.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한양대병원에서 입원했었는데 거기는 선생님이 정신분열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그랬는데 크게 당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났나요? 환청, 안절부절, 불안초조, 그다음에 자동차 엔진 소리 같은 게 들리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 증상이 있나요? 예,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흥렬님 지금도 떨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거 약부작용이에요. 흥렬님이 지금 아프고 계신데도 라디오 진행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청취자분들 위로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그 흥열님이 소망나무에서 대표도 맡으시고 되게 예. 재활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전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기새님, 보야님, 흥열님의 인생 그래프 들어보셨는데요.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가시겠습니다. 상쾌한 기분이죠. 하늘이 참 좋아요. 오늘은 바람 내음도 향기롭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이죠. 매일 같은 자리에 그 사람이 있네요. 오늘따라 자꾸 나를 바라보네요. 마치 무슨 주문이라도 외운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오네요. 거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어쩐지 햇살조차 눈부신 사랑하기 정말 좋은 날이죠. You are my love, the one I'm thinking of. Your kisses and your hugs mean everything to me, baby. 유난히 바람조차 달콤한 참 사랑하기 좋은 날이죠. 그 사람이 웃네요. 나를 보고 웃네요. 이렇게 환한 미소도 오랜만이죠. 그동안 상상했었던 그 많은 일들이 마법처럼 내게 일어났네요. 거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어쩐지 햇살조차 눈부신 사랑하기 정말 좋은 날이죠. You are my love, the one I'm thinking of. Your kisses and your hugs mean everything to me, baby. 유난히 바람조차 달콤한 참 사랑하기 좋은 날이죠. 걸렸나봐요, 행복 바이러스에.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망파워 라디오에서 인생 그래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샛별님의 인생 그래프를 들으시겠습니다.
제 인생 그래프는 먼저 제가 4살 때 첫째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많이 행복했고, 두 번째로 7살 때 제 둘째 동생이 태어나서 행복했고, 마지막으로 12살 때 셋째 동생이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17살, 18살 때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회에서 행사기획부로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학생들끼리 주도해서 기획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들이 많아서 이때 행복했고,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무래도 대학을 진학해야 되니까 입시 스트레스도 있고 또 진로 고민도 있어서 이때 잠깐 힘들었었고, 20살 때 대학을 입학을 하고 제가 연극 동아리를 정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게 되고 또 무대를 올리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처음으로 가족 해외여행을 가서 이때도 기억에 남고, 또 제가 지금 23살인데 이번 연도 5월에 제 모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교생 실습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적었고, 앞으로 제 미래의 계획은 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동생들이 3명씩이나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많이 힘이 되고 항상 집안이 북적북적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소란스럽게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막 많이 시끄러워서 가끔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조금 가끔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있으니까 항상 집이 화목하고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 중 누가 가장 예쁘나요? 저는 누가 가장 예쁘다고 말할 수 없이 한 명 한 명 다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예쁜 것 같습니다. 동생이 들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동생은 뭐 여자 동생이 있으신 거예요? 네, 막내 동생이 남자 동생이고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여자고 막내만 남자입니다. 다 딸 낳으려다가 아들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교생할 때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교생할 때 보통 제가 반을 하나 맡아서 이제 한 달 동안 지내고 마지막에 헤어지는데 저는 되게 안 울고 깔끔하게 잘 헤어지고 인사할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합창단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추억이 있는데 네.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샛별님은 되게 인기 많은 교생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도 대답이 없네. 네, 알겠습니다. 샛별님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기새님. 어디로 여행하셨나요? 저는 처음 가족 해외여행을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싱가포르 가면 네. 요즘에도 곤장을 때리거나 껌을 뱉으면 벌금을 내는 걸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그런 형을 집행하는 건 본 적은 없지만 거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관광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담배꽁초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쓰레기 한 점 없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놀랐습니다. 한번 곤장 받으러 한번 싱가포르 가볼까요? 보기아님 거기서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말씀이시에요? 껌 씹다가 뱉고 담배 피고 꼰초 버리고 거기다 낙서하고 그러려고요. 안 돼요, 그러면. 샛별님은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잘 챙겨주고 돌봐주면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배우자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배우자는 아직 현재도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샛별님은 결혼하시면은 남편분을 되게 잘 챙겨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동생들을 돌봐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 돌보듯이 남편도 잘 챙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샛별님의 이야기 들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햄찌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인생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11살 때
처음 초등학교 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행복했고 그다음에 12살 때 저희 초등학교가 그 통일 시범학교여가지고 북한으로 그러니까 북한 금강산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흔치 않은 그거죠. 그리고 14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금 힘들었고 15살 때 호주로 첫 해외여행을 가서 행복한 때로 이렇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19살 때 저도 샛별님과 마찬가지로 수험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었을 때로 그래프를 그렸고 20살 때 대학교 입학한 게 행복했고 23살 때 베트남으로 가족 여행을 처음으로 가가지고 행복했고 그 다음에 24살 지금 소망나무 회원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게 행복해서 이렇게 인생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제 미래는 제가 30 전에 결혼을 하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지만 제 바람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쭉 해나가고 싶은 게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미래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주 여행할 때 뭐 드셨나요? 호주 여행할 때 아무래도 호주에서 유명한 스테이크를 많이 먹고 왔어요. 그 캥거루 스테이크는 없나요? 그 맛있다던데. 캥거루 스테이크는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랑 계속 만나고 있나요? 네. 제가 아까 수험 생활을 조금 남자친구한테 많이 의지하면서 같이 버텼는데 지금까지 잘 사귀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거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놀러 다니고 군대도 2년 기다리고. 군대 가면 여자들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저는 안 그랬어요. 이성 친구 사귈 적에 성적은 괜찮았나요?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는 비밀인데 제가 고3 때 연애를 했거든요. 이 친구와.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근데 그 친구가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도 많이 물어보고 고향 친구입니까? 네, 그렇죠. 고향 친구입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성적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고향이 그리우면 찾아가서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아니요. 그 친구도 대학을 같이 올라와가지고 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햄찌님은 그 금강산 관광 갔을 땐 어땠나요? 금강산 관광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처럼 되게 깔끔하고 처음에 조금 무서웠어요. 북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길거리에 군인들도 많아서 처음에 무서웠는데 그냥 어릴 때라서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뭐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친구들이랑 되게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왔습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전반 그 38선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 그래서 거기서 방송 나오고 막 그런 거 보고 그랬습니다. 햄찌님은 가족여행 베트남으로 처음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베트남에서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그 오빠가 핸드폰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은 행복했던 기억이지만 그 안에 사소한 안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뭐 먹었나요? 보기아님은 되게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베트남에서 쌀국수 먹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삼겹살도 먹었어요. 반미는 안 먹었나요? 네, 반미는 못 먹었어요. 뭐가 제일 음식 중에 유명한가요? 베트남에서요? 예. 아무래도 쌀국수지 않을까요? 네. 반미도 맛있는데.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햄찌님은 네. 여행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하고도 여행 많이 가봤나요? 되게 비밀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네, 남자친구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강원도 바다 여행 간 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네, 되게 좋았어요. 뭐라 해야 될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다음에 엄청 추웠는데도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되게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소망나무에서도 설악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좋은 추억거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설악산 갔다 왔어요. 그때 남자친구랑. 그렇습니까? 네. 햄찌님도 저랑 같이 수험생활 때 힘드셨다고 했는데 햄찌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많이 울기도 했고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또 의지를 많이 했고 남자친구 아까 말씀했다시피 남자친구한테도 많이 의지했고 근데 아무래도 같이 수험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같은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든 거는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뭐 격려하고 그러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햄찌님은 소망나무 실습 나온 게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얼만큼 행복하고 정말인가요? 얼만큼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 네, 되게 저한테 있어서 뭐라 해야 될까?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실습을 통해서. 우리 정신적인 한우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실습 나오기 전에요? 나와서 한우들 우리 소망나무 한우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실습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 뭐 뉴스나 이런 데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섭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실습 나오면서 저희랑 똑같은 그 생활을 하시고 얘기해 보면은 저희보다 더 순진하시고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인드 라디오라는 것도 있고 이런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의 인식이요. 네, 그렇죠.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햄찌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는 배찌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1살 때까지 인싸의 행복한 길을 걸었습니다. 달팽이를 잡고 뮤지 주위에서 놀았죠. 12살부터 발병으로 인해 위생관리가 잘 안 돼서 왕따를 당했고요. 18살인가? 20살 때부터 병원 입원을 하고 재입원을 반복하다 25살 때 자살 시도를 하고 마지막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28살 때부터 지금 소망나무를 다니고 있고요. 미래에는 아마 제가 바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싸할 때 뭐가 제일 좋았나요? 단백인 잡고 할 때. 묘지 위에서 노는 거예요. 아주 건방지군요. 혼나실래요? 무섭네요. 소망나무에서 마스코트인데 백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과찬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녹습 아가씨. 배찌님 지금도 인싸시잖아요. 맞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찌님이 그 무더미에서 뛰어논 이유가 있나요? 그때 벌초를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원생들이 마침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무덤 위에서 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벌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위쪽 분들이 허락해 주시고 한 거거든요. 절대로 불법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억울합니다. 무덤이 망가지지 않았나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망가졌겠죠. 그건 불법이잖아요. 맨 무덤이 있었던. 합법입니다. 합법. 무덤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 개 있었을 텐데 장군 아니면 왕의 묘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죄송하고요. 그게 홍유릉이라고 아주 유명한 곳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조상님. 배찌님 12살 때 발병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셨나요? 위생 관리가 잘 안 됐고요. 잘 모르겠는데 관계
환청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안 좋게 보는 애도 한 명 있었고요.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그때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아, 그럼 누구한테 위로를 받았습니까? 저는 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왔던 거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언니 덕분인 것 같고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평생 마음에 간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배지님은 25살 때 자살 시도를 하셨는데 그때 심정은 어땠나요? 그때는 관계 환청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어도 죽는다는 걸 아니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고요. 그 일을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은 결코 죽으려고 살아선 안 된다. 살려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네요. 자살이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지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시나요? 아, 일단 신체적으로 날씬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 채식도 시작했고요. 영적으로도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키도 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건강해 보이네요. 혼나실래요? 배지님 지금도 충분히 이쁘시고 귀여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날로 귀엽고 깜찍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입니까? 나름대로. 구혜선이란 말 잊지 않아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 농담이었습니다. 배지님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 다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인생 그래프 들어보셨고요.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아기새님.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너무 간단하신 거 아닙니까? 아기새님, 청산 유수의 그 말 들려주세요.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보견님. 제 인생 그래프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어려울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기분 좋을 때는 정말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성취자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다고 너무 실망감을 갖지 말고 미래를 보고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흥열님. 예, 저는 인생은 그래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삶을 다 통째로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없지만 신앙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 만나게 된 게스트 두 분, 샛별님. 네, 오늘 저도 인생 그래프를 처음으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려보면서 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좋았고 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햄찌님. 저도 인생 그래프 그리면서 제 과거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고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되게 여러 경험들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나름대로 행복한 것이라고 만족할 수 있었던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소망파워 라디오였습니다. 모두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랬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요. 마인드 라디오는 카카오 프렌즈에서 마인드 라디오를 검색하시고 친구로 등록해 주세요. 소망파워 라디오는 서울시와 숨쉬는 미디어 교육 자문이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B2B 위 괜찮아요 들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뵀지? 홍열 복이야. 아기새 샛별 햄찌였습니다. 모두 안녕.